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윤영현입니다. 리비아 시민군들이 카다피의 최후의 보루였던 바발 알지지아 요새를 장악한 이후에도 트리폴리 시내 곳곳에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다피 친위대는 도심에서 공항으로 이르는 건물에 숨어 지나다니는 차량과 사람들에게 사격을 하는 등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군을 이끄는 리비아 과도 국가위원회는 카다피를 사로잡거나 사살할 경우 우리 돈 18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카자흐스탄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총 사업비 80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스타나에서 최대식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은 바라시 석탄 화력 발전소와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라시 발전소의 경우 우리 기업과 카자흐 측이 7대3으로 지분을 나눠 갖고 생산된 전력은 카자흐 측이 안정적으로 사주기로 했습니다. 조세 제도가 바뀌어도 우리 기업이 추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카스피해안에서 나오는 에탄가스로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는 50% 지분을 가진 우리 기업이 공장을 짓대 경영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두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각각 40억 달러로 모두 80억 달러, 8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스타나 인근 카자흐 대통령의 별장으로 이동해 정상 간 우위를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 서울에 도착합니다. 아스타나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신한은행과 현대캐피털, 삼성생명 등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해킹 사고로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 중에 네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오늘 오전 코바코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125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모두 2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바코는 지난 2007년부터 광고 전문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국내 광고 관련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강원과 대구 지역 소식입니다. 네, 먼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GTV 유진태 앵커. 네, 강원입니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삼척시가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합성 천연가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천연가스보다 가격이 저렴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삼척시가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등 국내 5개 기업과 합성 천연가스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합성 천연가스 플랜트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합성 천연가스는 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가스화한 뒤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기존 액화 천연가스보다 30% 이상 싸고 석탄을 청정연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고 힘든 기술입니다. 이걸 우리가 개발해서 세계 수출 시장에 나가는 데 삼척이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산 유발 2조 600억 원, 부가가치 6,5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성 천연가스를 이용한 합성 석유와 화학 제품 등 2차 산업 유출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7,7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 단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가 구축됐다 하는 건 대단히 소중한 거다. 삼척시가 석탄 생산지에서 환동의 에너지벨트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GTV 뉴스 백행원입니다. 도내 고랭지 배추 작황이 비교적 양호해 추석을 앞두고 우려됐던 배추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태백과 강릉, 정선의 고랭지 배추 크기가 38.9cm로 평년 39cm와 큰 차이가 없었고
토기당 입수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잦은 비 때문에 우려됐던 병충해와 무름병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같은 배추 대란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이었습니다. 네, 대구입니다. 해수욕장을 조기 개장하고 시설 투자를 늘렸지만 올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궂은 날씨 때문인데 상인들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울상입니다. 이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 폐장을 앞둔 포항 월포 해수욕장입니다. 주말과 휴일 마지막 대목을 기대하는 몇몇 점포를 제외하고는 철수를 서두릅니다. 젊은이들이 늦은 피서에 나섰지만 물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 놀려고 왔는데요. 티복까지 준비해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한 명이라도 놀면 놀 수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못 놀겠어요. 이렇게 궂은 날씨는 올여름 내내 해수욕장의 회방꾼이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소나기를 포함해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고 이상 저온과 수도권 지역의 호우 피해도 피서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여름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경주 지역이 18% 감소했으며 울진 지역은 절반가량 급감했고 포항은 15%, 영덕도 33%가 줄었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들 월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약 110만 명 정도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애당초 기대했던 피서객의 숫자는 한 200만 상회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많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대목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던 상인들은 본전도 못 건졌다며 울상입니다. 14년 동안 언니하고 같이 장사했는데 진짜 올해는 최악이에요, 최악.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갖고 햇빛 본 날이 없었는데 뭐예요. 비 오는 날도 많고.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는. 안 적자고 이제 울고 가기 생겼어요. 동해안 해수욕장은 잦은 비와 낮은 기온, 중부지방 폭우 피해 등 갖은 악재에 먹는 채 올 여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TBC 이성훈입니다. 대구 세계육상대회 자원봉사자 5천여 명이 역할에 따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 옷색은 6가지로 나뉘는데 진한 녹색요원의 심판 보조를 맡고 진한 파란색은 경기 지원, 하늘색은 안내와 사무, 빨간색은 통역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두색 옷을 입은 요원들은 각 선수단에 파견돼 각종 편의를 돕고 노란색 봉사자들은 안전 임무를 담당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하루 2교대로 대회 업무를 돕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UBC 뉴스라인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 그쳤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 많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낮 최고 기온은 25.4도에 머물러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지방은 내일도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린 뒤 그치겠고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울산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내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내일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 반까지 울산과 아산공장 등 전체 조합원 4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결과는 토요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가결되면 현대차는 지난 87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무파업 타결이란 새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대차는 오늘 발행한 소식지 함께 가는 길을 통해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모두 2,700만 원에 이르는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본급과 성과경력금 인상으로 1,440만 원, 주식 35조 지급으로 620만 원, 연월차 수당 50% 인상으로 100만 원 등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잠정 합의안이 지난해 타결안보다도 575만 원이 많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울산에서도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사당은 오늘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해 무상급식은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라며 울산시는 재정 문제만 거론하지 말고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제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울산시 의원단은 차상위 130%까지 약 2만 1,0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울산은 시의 재정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8일 발생한 현대 EP 울산 공장 폭발 사고는 탱크 외부 스파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폭발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 5명을 조사한 결과 폭발 직전에 탱크에서 과열로 인해 흰 수증기가 발생했고 장비를 동원해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공장 가동을 일시 멈추는 셧다운 뒤 다시 공장을 가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다음 주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폭발 사고로 부산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살 노모 씨와 34살 김모 씨 등 2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하는 석유화학 공장은 앞으로 소방차를 대기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지역의 석유화학 단지의 폭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공장을 재가동할 때는 소방장비를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지역 1000여 개 공장 가운데 자체 소방대가 있는 곳은 56곳에 불과해서 나머지 업체는 소방본부가 소방차와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토밸리 209 조속 추진대책위원회는 오늘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사 재개 환영과 조기 개설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책위는 수건이던 오토밸리로 209 개설 사업이 내년에 실시 설계 용역비 20억 원과 공사비 1,034억 원 모두 국비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지역 자동차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2015년 준공 예정인 오토밸리로의 조기 개설을 위해서 행정당국과 정치권이 더 많은 열정을 쏟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수원이 다음 달 1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 범위를 놓고 인접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울주군 온양 온산읍과 청량면 등 3개 읍면 원전 달채기는 간절곶에서 설명회 자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청량면 원전 달채기는 온산과 온양 주민들이 지원 대상 범위를 5km에서 20km로 늘리는 법 개정보단 원전 지원금 배분에만 신경 쓴다며 불참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양읍 원전 달채기는 법 개정보다 지원 강화에 주력하기로 하는 등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야식 배달차 사고는 운전 부주의와 도로 구조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사고 상황을 재현한 결과 차량이 시속 78km의 속도로 커브길을 돌다 핸들이 2차례 꺾이면서 전복돼 가로등과 신호등을 들이받았다며 운전 부조위를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의 도로 기울기가 반대 방향으로 조성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국회에 교차로 확장과 안전 펜스 설치, 도로 직선화 등 안전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남구달동 60대 할머니의 살해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단서였던 CCTV를 분석했지만 사건 발생 시간 전후로 출입자가 찍혀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집안에 있던 유족과 세입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함께 살던 울주군 운산읍 44살 박모 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열쇠공에게 출입문을 열게 한 뒤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등 모두 5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자신들이 일하던 공사장의 컨테이너를 통째로 훔친 혐의로 35살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울주군 범사업 공사 현장에 일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자신들의 차량에 실어 다른 공사 현장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UBC 뉴스라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똑같다. 치매 걱정은 다 똑같다? 난 달라. 차티스 명품 치매 보험이 있으면 다릅니다.
손해보험업계 최초 5천만 원 보장.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 한 지급해드리고 간병인을 쓰시면 그 비용도 보조해드립니다. 골절 화상도 500만 원 한도로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부담은 낮게 50세도 70세도 가입 가능하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걱정 마시고 전화 주세요. 환갑이 나도 보험료가 9,820원이네. 부부가 함께 가입하시면 1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1644-6699 차티스. 이 상품은 전기납 손수 보장형으로 89세까지 매년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좋은 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더 좋은 차는 나왔습니다. 좋은 차 그 이후 올류 SM7. 요즘 주위에서 하도 암에 많이 걸리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예전에 들어둔 암보험을 봤더니 보장 금액이 그걸로는 턱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아봤죠. 보장 금액이 더 큰 걸로. 라이나 생명 집중 보장 플러스 암보험. 라이나 생명 암보험은 남자들 전립선암이나 여자들 자궁경부암 같은 암도 진단금을 일반 암과 똑같이 보장해 주더라고요. 암이란 게 언제 어디에 걸릴지 모르는 건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이나 생명 집중 보장 플러스 암보험. 위암, 간암 같은 일반암은 물론 고해감이나 요즘 빈발하는 생식기암도 보장해드립니다.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정액 보장해주니까 더 좋았어요. 한번 암에 걸리면 다시 들기 어려우니까 늦기 전에 지금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1544-0401 1544-040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장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생활이 방송됩니다. UBC 울산 방송이 창사 14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희성, 김조한과 함께하는 8월 마지막 수요일 밤의 열기, 창사 특집 열린예술무대 뒤란.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도시, 진정한 그린시티를 꿈꾼다. UBC 창사 특집 다큐 바람길.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사람들의 뜨거운 현장을 찾아갑니다. 원전 사람들 2011 여름의 기록. 따루, 브로님과 함께 울산 곳곳을 누비는 미션 여행기, 울산 여행으로 물들다. KTX 개통으로 더욱 부각된 영남알프스의 가치와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알프스 희망을 품다. 천혜의 환경 울산의 바다, 해양 관광도시 울산을 위한 과제를 풀어봅니다. 도시의 블루오션 해양 관광. UBC 울산 방송 창사 14주년 특집 프로그램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